지연이 동창회장에 혼자 도착하자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젊고 아름다운 소연과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소연과 함께. 민수의 폭탄 선언이 동창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이 민수의 팔을 감으며 미소 짓는다. 죄송해요. 지연 언니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연은 충격 속에서 얼어붙고 15년 결혼 생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아파트 32층. 새벽 5시 30분, 지연은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38세의 워킹맘,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침실을 나서며 옆에서 깊이 잠든 남편 민수를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얼굴이 낯설어 보입니다. 결혼 15년 차,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부엌에서 도시락 3개를 준비하는 지연. 중학교 2학년 민준이, 초등학교 4학년 예린이, 그리고 남편 민수의 것까지. 매일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이 지연에게는 유일한 평온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오겠지. 나만 참고, 나만 노력하면. 지연은 속으로 되뇌며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납니다. 키가 훌쩍 자란 아들을 보며 지연은 뿌듯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빠 또 늦게 들어왔죠? 문 열리는 소리 들었는데요. 지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민수는 최근 몇 달째 밤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합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린이도 일어나 머리를 묶어달라고 합니다.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지며 지연은 잠깐의 위안을 느낍니다. 엄마, 어제 친구 엄마가 그런데요. 엄마가 젊을 때 정말 예뻤다고. 지금도 예쁘지만 옛날 사진 보니까 완전 연예인 같았다고요. 지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옛날 사진. 대학교 미팅에서 만난 민수가 첫눈에 반했다던 그때의 자신.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8시가 되어서야 민수가 나타납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지만 지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커피 타줄까? 아니야, 회사에서 마실게. 냉랭한 대답과 함께 민수는 서둘러 나갑니다. 도시락은 가져가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우리 지연이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라며 환하게 웃던 민수였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을 하며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관심이 없고 회사 동료들에게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은 거울을 보며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아마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민수. 공학도답게 진중하면서도 유머가 있던 그는 지연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지연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의 프로포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회사에 도착한 지연. 마케팅팀 중간 관리자로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지연은 슈퍼맘으로 통합니다. 완벽한 워킹맘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세요? 후배의 말에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건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속으로는 얼마나 공허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나간 식당에서 지연은 문득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을 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 아이들은 각자 학원과 방과 후 수업에서 돌아와 있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연은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예린이의 질문에 지연은 당황합니다.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잠들 시간이 되어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 10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들어오자 지연은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늦었네요. 저녁 데워드릴까요? 아니야, 배불러. 어디서 뭘 먹고 왔는지도 말해주지 않는 민수. 그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합니다.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는 게 정상일까? 하지만 지연은 참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생활도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위기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하지만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지연의 휴대폰에 카톡이 하나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대학 동창회 총무 영희입니다.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어. 꼭 와야 해. 민수도 함께 오라고 해줘. 지연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잠깐 망설입니다. 요즘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고 있는데 동창회를 계기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수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 동창회가 있대. 오랜만에 같이 갈까? 민수는 신문을 보던 손을 잠깐 멈춥니다. 표정이 애매합니다. 토요일? 글쎄, 회사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토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 있어?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둘이서 나들이도 할 겸 가자.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어. 시간 되면 가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몇 년 전에 사둔 원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예린이의 칭찬에 지연은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 혼자 갈게. 너 바쁘잖아. 결국 민수에게서 온 차가운 문자 메시지. 지연은 당황하지만 혼자라도 가기로 결심합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연.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습니다. 지연아, 민수는? 같이 안 왔어? 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지연은 거짓말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동창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민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입니다. 그 여성은 소연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지금은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인 28세의 소연.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립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민수는 소연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마치 연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지연을 본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지만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너무나 태연한 민수의 모습에 지연은 더욱 당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언니. 오랜만이에요. 소연이 지연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연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소연이가 오늘 시간이 되어서 함께 왔어. 동창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소연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고 성공한 사업가답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식사가 시작되지만 지연은 음식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연아, 사업은 어때? 신문에서 봤는데 완전 대박났다면서? 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민수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요. 민수 오빠라는 호칭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때 동창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야, 민수야. 소연이랑 다시 사귀는 거야? 지연이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순간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립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실은. 잠깐의 침묵 후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소연과 함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얼어붙고 동창들은 숨을 죽입니다. 뭐라고?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더욱 당당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어. 나이도 상관없고 다른 것도 상관없어. 지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와의 사랑을 선언할 리가 없다고요. 소연이 민수의 팔을 감으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지연 언니.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저게 뭐야? 애 아빠가 대놓고 저래. 미쳤나? 부인 앞에서? 소연이도 좀 그렇네. 하지만 민수와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은 충격 속에서 얼어붙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적 굴욕이라는 것이겠죠.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연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어떻게든 견뎌야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지연은 동창회장을 나섭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처참하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언제 와요? 예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섭니다.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동창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사 엘리베이터에 타자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봤어? 우리 팀장님 남편 인스타그램. 응? 뭔데? 젊은 여자랑 사진이 막 올라와 있던데. 완전 공개적으로 하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이 뒤에 서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와, 진짜? 그럼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 이제 바람도 아니야. 대놓고 하는데. 9층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지연을 발견합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그들은 서둘러 사라집니다. 지연은 화장실로 뛰어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민수의 인스타그램 계정.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접속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영과의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카페 데이트, 전시회,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사진에 달린 댓글들이 지연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우와, 완전 잘 어울린다. 부러워요. 언제 결혼해요?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직접 단 댓글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지연은 휴대폰을 놓고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이게 바로 공개적 모멸감이라는 건가요? 점심시간 지연이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앉은 분이 그 팀장님 아니야? 진짜네.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다는.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섭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나이, 상황,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말이죠.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진정한 사랑. 사진은 민수와 소연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입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언니 정말 용감해요. 진짜 사랑이네요. 부러워요. 지연은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15년간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린 불륜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 예린이가 울먹이며 달려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다른 이모랑 결혼한다고 인터넷에 나왔다고 해요. 지연은 숨이 막힙니다. 아이들까지 알게 된 겁니다. 민준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우리 얘기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수야,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결정된 일이라고? 우리 15년 결혼 생활을. 지연아, 나는 소연과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더 이상 가짜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가짜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아이들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그리고 이혼 얘기도 해야겠어. 전화가 끊어집니다. 지연은 망연자실합니다. 이틀 후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소연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 오빠와 저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한 감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나이도 상관없고 상황도 상관없어요. 민수 오빠는 저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부디 축복해 주세요. 해시태그 진정한 사랑,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용기 있는 선택. 이 글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지연의 치욕은 더욱 공개적이 됩니다. 댓글에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진짜 용감하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부러워요.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입니다. 그래도 가정 파괴는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지연은 이 모든 댓글들을 보며 절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온라인에서 토론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동료들이 대놓고 수군거립니다. 팀장님, 남편 완전 유명해졌네. 소연이라는 여자도 대단하다.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그래도 팀장님이 불쌍하긴 해. 지연은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이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뒤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립니다. 저게 그 팀장님이야? 응,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간. 저 나이에 이혼하면 재혼하기 힘들 텐데. 지연은 음식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갈 수 없어요?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예린이도 울먹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지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수치심 속에서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이미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15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집안의 정적만이 지연을 감쌀 뿐입니다. 소연의 인스타그램 글이 바이럴되고 일주일 후 지연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열이 난다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갈래요. 왜? 어디 아파?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빠는 정말 안 들어와요? 부끄러워요. 지연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어만 살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악화됩니다. 상사가 지연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연 씨,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집중도가 예전 같지 않고 휴가 좀 쓰는 게 어때요? 지연은 깨닫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충격적인 카톡이 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얘기하고 싶어. 집에 갈게. 토요일 오후 민수가 집에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아빠, 이제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예린이의 질문에 민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민준아, 예린아. 아빠가 너희들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아빠는 앞으로 이 집에 살지 않을 거야. 왜요? 아빠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했어.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싫어요. 아빠가 왜 다른 집에 가요? 민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엄마와 계속 살면 돼. 아빠도 가끔 보러 올 거고.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듭니다. 민수야,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민수가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지연아, 우리 이혼 얘기도 해야겠어. 뭐라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소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아이들이 더욱 크게 웁니다.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5년을 그렇게 쉽게 정리할 거야? 감정적으로 되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양육비는 당연히 줄 거고. 그때 민준이가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아빠도 엄마도.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민수는 별일 없다는 듯 말합니다.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30분도 안 되어 민수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지연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다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잘못 잡으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잖아요.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연아, 소문 다 들었다. 어떻게 남편 관리를 그렇게 못했니? 엄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아내가 부족해서야. 이혼은 절대 안 돼. 무조건 남편 붙잡아야 해. 친정 어머니조차 지연을 비난합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지연아, 그 소연이라는 여자가 누군데? 나이도 어린 게 뻔뻔하네.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남자는 원래 그래. 참고 기다리면 돌아와.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무조건 참아. 모든 사람이 지연에게 참으라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연이 또 충격적인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민수 오빠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곧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시어머님, 해시태그 인정, 해시태그 행복. 지연은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을 만났고 심지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변해갑니다. 엄마, 아빠는 소연 이모랑 사는 거야? 우리도 소연 이모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지연은 절망합니다. 아이들조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차를 몰고 한강 다리 위에 섭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하겠지. 민수는 소연과 행복하게 살 거고 아이들은 아빠의 새 가정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 모든 치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다리 난간에 손을 올립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모든 게 무의미해 보입니다. 15년간 쌓아온 가정, 성실했던 아내로서의 삶, 헌신적인 엄마로서의 노력들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면 독백내가 애들까지 이런 수치 속에 살게 만든 건가? 지연은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깊고 어두운 강물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강 다리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예린이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엄마, 내일 발표회 와줄 거지? 우리 엄마 제일 예쁘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어. 함께 온 사진에는 예린이가 발표회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연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예린이 방으로 갑니다. 딸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다음 날부터 지연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에서 민수와 소연의 SNS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않겠어.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봅니다.
대학 시절 문예창작과에서 공부했던 지연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대학 시절 습작 노트들을 꺼냅니다. 노란 종이에 적힌 서툰 글들이지만 그때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지연은 동네 도서관을 찾습니다. 도서관 공지판에서 지역 독서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글을 발견합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첫 독서 모임 날 지연은 긴장하며 도서관 회의실로 향합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참여하는 지연입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모임장인 은주 씨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분이 평등해요.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날 논의할 책은 아몬드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은주 씨가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지연 씨,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혹시 글도 쓰시나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었어요. 그럼 우리 모임에서 창작 작품을 공유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밤늦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여성의 이야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독서 모임에서 지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글을 읽어줍니다. 제목은 나를 찾아서입니다. 지연의 글을 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 씨, 블로그에 연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의 격려에 지연은 용기를 얻습니다. 집에 돌아와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지연의 글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에 불과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글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지연은 글을 쓰며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지연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예린이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 글을 쓰고 있어. 와, 진짜요? 저도 읽어볼 수 있어요? 민준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지연의 블로그 독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한 달 후 지연의 블로그에 놀라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지연의 글방을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혹시 책 출간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지연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글이 책으로 나올 수 있다니. 정말요? 제 글이 책이 될 수 있나요? 네, 요즘 이런 진솔한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몇 달 전에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면 독백 굴욕의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지연은 환하게 웃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지연 자신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와의 미팅을 위해 준비하는 지연.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지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섭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독서 모임 사람들도 지연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줍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조용하고 수줍어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고 빛이 나세요. 은주 씨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지연 씨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지연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연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면 독백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출판사와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책 나를 선택하다가 드디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민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지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인데? 내가 책을 낸다며? 그 내용이 우리 가족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지연은 당황합니다.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야, 나와 소연 얘기가 책에 나오면 곤란해. 소연이가 운영하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지연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불륜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미지를 걱정한다니. 그건 내 이야기야.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쓰는 건데 왜 내가 간섭해?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민준이와 예린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을 불러 앉힙니다. 엄마가 책을 내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먼저 대답합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예린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글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며칠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에게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지연아, 절대 안 돼. 당장 출간을 취소해.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민수가 다른 여자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걸 책으로 내서 온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야? 친정어머니까지 나섭니다. 지연아, 여자가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조용히 참고 사는 게 여자의 미덕이야. 출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연 씨, 최근에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출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에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니. 그럼 책을 못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더 모호하게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지연은 고민에 빠집니다. 책의 핵심은 진실한 경험담인데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면 의미가 있을까요? 독서 모임에서 은주 씨가 조언합니다. 지연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자신의 블로그를 확인합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기다려졌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악성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가정 파괴자가 뭔 책을 내? 아이들이 불쌍하다. 지연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대로 책을 내는 게 맞을까요? 그날 밤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말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체면을 걱정하고 민수와 소연은 이미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지연은 책 원고를 다시 읽어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지연은 출판사에 전화합니다. 예정대로 출간하겠습니다. 정말요? 주변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이야기를 말할 권리가 있어요.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지연아, 정말 책을 낼 거야? 후회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민수야, 고마워. 뭐가? 내가 나를 버린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지연의 당당한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드디어 책 출간일이 다가옵니다. 출간 전날 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합니다. 내일 엄마 책이 나와. 와, 정말요? 예린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민준이도 말합니다. 엄마, 저희가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딸.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으로 원고를 읽어봅니다.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면 독백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내일이면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지연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책이 출간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나를 선택하다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지연의 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해요.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주제의 피해자 행세? 남편을 잘못 관리한 자업자득 아닌가? 더 심각한 건 민수와 소연 측에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소연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최근 출간된 책으로 인해 저와 민수 오빠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책의 내용은 매우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진실하며 15년간 지속된 가짜 결혼 생활을 끝낼 용기를 준 것이 저라면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연이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민수와 지연의 과거 부부싸움을 몰래 녹음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민수도 직접 나섭니다.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습니다. 저는 15년간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소연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역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15년간 가면을 썼다니. 그럼 지연 씨가 거짓말한 거야? 지연은 당황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팀장님, 인터넷에서 말들이 많던데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2차 대학 동창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은주 씨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석합니다. 지연 씨,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가야 해요.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지연. 입구에서 잠깐 망설이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섭니다.
예상과 달리 동창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지연아, 책 정말 잘 읽었어. 하지만 분위기는 곧 바뀝니다. 민수와 소연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민수 인터뷰 봤어? 누구 말이 진짜지? 민수는 이번에도 당당합니다. 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소연도 더욱 당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한 동창이 민수에게 묻습니다. 민수야,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야? 15년간 가면을 썼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지연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만 나도 억지로 버텨온 거야. 그럼 지연이 책에 쓴 내용은? 과장된 부분이 많아.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립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제 인생은 제 손에 있습니다. 동창들이 조용히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15년간 가면을 썼다고요? 그럼 저와 아이들과 보낸 시간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수 씨, 당신이 어떤 변명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배신은 결코 미화될 수 없습니다. 순간 동창회장이 조용해집니다.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그때 몇몇 동창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연이 말이 맞아. 그래,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도 분류는 잘못된 거지. 한 여동창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민수야, 내가 참 한심하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매도하다니. 다른 동창도 거듭니다. 소연 씨도 좀 그렇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서 당당하기까지 하시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민수와 소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연은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 누구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지연이 당당히 자리를 나섭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연이 나가자 몇몇 동창들이 따라 나옵니다. 지연아, 정말 멋있었어. 우리가 지연이를 응원해. 지연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입니다. 마침내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변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당당한 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다는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연에게 두 번째 책 출간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연 씨, 이번에는 에세이가 아닌 소설은 어떨까요?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출판사 편집자의 제안에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소설가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이제 20명이 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고 지연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지연 씨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원들의 말에 지연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회사에서도 지연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지연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여성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토크쇼라고 하네요.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강연 날 지연은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순간이 사실은 나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아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예린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유명한 작가라고. 예린이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이도 말합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글 써보고 싶어요. 엄마처럼 멋진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휴먼 다큐 팀입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연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TV에 나온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날 지연은 자신이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연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저를 인정하며 살고 있어요.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지연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강연 요청, 출간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의 감사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연은 특별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첫 소설 다시 꽃 피우다의 출간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점에는 지연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연 작가님, 정말 축하드려요. 첫 번째 책도 감동적이었는데 소설도 기대돼요. 사인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린이가 지연의 팔을 끼며 말합니다. 민준이도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합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연 작가님,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순간이 사실은 나를 찾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지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에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자신을 말입니다. 내면 독백 굴욕의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지연은 환하게 웃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 자신만의 빛나는 내일이 말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